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오늘도 제가 방송을 아침 못해서 아침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 출근하실 때 가능하시면 또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미국 장은 굉장히 또 좋아요. 금요일 날 하루 휴장을 하고 굉장히 좋게 움직이고 있고, 오일주는 좀 세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행, 아니, 그 항공 관련, 그다음에 여행주 관련, 그다음에 뭐 경기 그 부동산 관련, 부동산 쪽은 좀 안 좋네요. 그리고 기술주들의 상승이 돋보이는 장이네요. 음. 기술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눌렸고 그,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안정세가 좀 보이면서 그 기술주들의 반락이 시작됐다.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주는 장이네요. 음. 일단 저는 그 오늘 방송은 좀 가지고 있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을 가지고 그 한 번씩 중간 점검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방송을 좀 준비해 봤는데, 세아베스틸이라는 그 철강 관련 종목이고, 제가 섹터 중에 하나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했던 게 건설 섹터, 철강 섹터, 뭐 이렇게는 꼭 가져가셔야 된다.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현대제철 이런 거 하다가 세아베스틸 정확하게 요 날이에요. 3월 12일 날 이날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고, 하나쯤 가져가야 되고 수급이 굉장히 좋게 유망된다라고 얘기 드렸고, 지금 보면 한 20% 정도 수익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그 봐야 될 건, 제가 그때 아마 그 목표 금액으로 봤던 게 요쯤일 겁니다. 주봉과 월봉의 저항이 있는 자리 때까지가 일단 1차 목표였어요. 그래서 1차 목표선은 일단 도달한 게 맞는데, 철강 관련주들이 굉장히 세게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추세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장기 보유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홀딩이 맞아요. 추세선을 막대 이렇게 쭉 그어 보시면 뭐 그 제가 요렇게 그어 보실 수 있는데, 음, 도구를 한번 써볼까요? 한번 써본 적이 없는데 그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나? 음, 나중에 좀 준비를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 산에서는 그 홀딩이 맞긴 해요. 장기 보유를 한다면. 하지만 단기적 200 주선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평선 하나 정도이지만, 얘기 드렸죠. 200일 평균 종가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매물대, 많은 저항이 가능한 그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유심히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목표 금액으로 잡은 거였고, 왜냐면 그 한 번에 뚫어주면 정말 좋고 이게 지지가 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그래도 좀 그쪽에 힘을 싣고 싶은 건 철강 쪽 섹터가 좋고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그 좀 장기 물려있던 분들도 좀 이 업황의 뉴스나 이런 걸 보고 좀 더 그 수익을 보고 매도하려고 홀딩해 주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그래서 아직은 추세가 죽지 않고 섹터가 좋으니까 홀딩하는 게 맞고, 추세선 이탈하는 데까지는 지켜보자 라고 하고 싶고, 그게 싫으신 분들은 한 50%뭐 비중의 그 매도를 하시고 계속 지속적 홀딩을 하시든지, 아니면 난 이제 내 목표치는 달성했어 라고 하시면 그냥 전량 매도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럼 뭐 개인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 드리고, 그 HSD 엔진 볼 건데, 이젠 그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요날 추천드렸어요. 요날. 요날 상승장이 나오고 빠지고 요날입니다. 요것도 사실은 그 이때 대비해서 이때부터 모아 가신다면 20% 정도 수익이 됩니다. 20% 정도.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최근에는 그 조선 섹터 자체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는데 HSD 엔진 같은 경우엔 그 매물이 안 나간 게 보이실 거예요. 말 그대로 5일선 급등주 패턴을 유지하면서 5일선에 대한 지지를 정확히 3일 동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래서 5일대에서는 튀어 올라와 주는 그림대를 갖고 있고, 지금은 좀 쉬어갔단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전 무조건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고점은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업황 섹터가 좋으니까. 기술주로 쭉 쏠려서 매물 출회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 추세를 이어간다면 그 전고점까지는 보여주지 않나라고 해서 추천드릴 때도 전고점을 목표로 봤어요. 하지만
항상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 되는 건 맞고, 자 주봉상으로도 보면 사실 주봉상 그냥 파동으로 같은 것만 보면은 이 정고점을 뚫고 더 올라가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파동은 참고하고 파동 카운트 자체가 좀 후행적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는 체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파동만 체크하고 보진 않습니다. 일단은 추세 정도 봤을 때 추세선을 그냥 그어봐도 아직 추세 이탈을 하지 않은 상황이죠. 추세대가 올라왔죠. 올라온 추세대로 새로 그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탈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까진 5일선을 기준으로, 급등주들은 거의 다 5일선 공략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20% 수익을 지키고 싶고 싫다 그러면 5일선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좀 진득히 가져가고 더 오래 보겠어 라시는 분은 이 정고점에 대한 대응도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죠. 뭐 HSD 엔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스튜디오 드래곤, CJENM보다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라고 얘기 드리면서 얘기 드린 적 있어요. 사실 얘기 드리고 요때 얘기 드렸어요. 요때 정확하게 요 날이더라고요. 요 날이에요. 요날 하나솔루션과 같은 맥락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 드렸고, CGENM보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좀 눌리고 횡보를 하니까 뭐 관심 있으셔서 만드신 분은 이쯤에서 만드셨을 거예요. 이쯤에서. 근데 이날 또 장대 양봉이 솟아주면서 추세를 바꿨는데, 자 지금 위치에요. 지금 위치. 섹터 자체가 죽었고 좀 관심 못 받다 보니까 주가는 가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고, 또 하나 반대 좋게 보면 이게 급등을 하고 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눌리는 그림이 나와요. 눌렸다 갔다 눌렸다 갔다 눌렸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눌리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한다는 자체는 솔직히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도 좋고 힘이 좋은 거예요. 좋은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61선이 실적선이라고 하죠. 61선은 실적선에 닿기만 하면 튀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아직은 주가가 또 이렇게 다른 이평선들을 기다리며 또 이쁘게 버텨주고 있다 라고 해서, 사실은 이 61선 기준으로 신규 공략도 가능한 그림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61선이 많이 좀 손상돼서 보시면 여기 또 11선이나 이런 것들, 11선이나 이런 데서 또 버팀이 되어주지 않나 라고 보면서 또 해볼 수도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일선도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일목이 균형이 이제 구름대가 얇아지고 돌파하기 좋은 구름대 나와있죠. 지금은 딱 이 구름대 안에서 나머지를 기다리면서 옆에 횡보 중이다. 그러니까 좀 상승을 가기에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시즌에 실적도 잘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금 모습은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아요. 전혀 손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은 사실은 주변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사면 되냐고. 근데 정말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럴 때 당연히 의견을 드려야 돼요. 하지만 저는 좀 구독자분들이나 지인이나 주변 분들의 계좌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열망이 대단합니다. 전 되게 제가 말씀드리고 손해보는 게 굉장히 싫어서 어떻게 보면 더 보수적인 추천을 드리고 더 그런 게 있는 편이에요. 제가 실제로 거래하거나 할 때는 좀 더 공격적인 편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때부터 언급을 드리고 끊임없이 매집의 요청을 드렸어요. 요때 다 지인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였고, 요날도 못해도 요날은 사라라고 얘기 드렸어요. 아무도 이때도 안 사시더라고요. 안 사시고 이때도 매집을 안 돼 있고, 근데 하나솔루션을 사면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좀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서 빠지면 또 원망을 하겠죠.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는 또 그래도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고, 얘기 드릴 부분이 있죠. 자 일단은 얘기 드렸어요. 요날 이렇게 올라와 줬지만 61선과 100일선을 한 번에 뚫어주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구름대 밑에서 또 횡보를 암시 드렸죠.
그 얘기 드린 대로 가고 있어요. 얘기 드린 대로 가고 있고, 다만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11선과 21선 그 다음에 모든 그 지표들이 바닥을 끌어올리고 있죠. 올리고 있어요. 좋죠. 그만큼 지지층이 계속 올라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공격자, 이제부터 얘기 드릴게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어차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자, 사실은 공격적인 투자 관점이라면 저도 이제 그 조금의 물량을 추가로 그 담으려고 추세 때 그 확인하려고 아주 소량이었긴 하지만 47,850원 오늘 저가죠. 어제 저가 이때 걸었어요. 이때 걸어놨죠. 추세선을 이때 보고 이때 지지를 확인하는 걸 보려고 걸어놨는데 안 사지고 그냥 좀 올라갔다 뭐 이렇게 벗어나 버렸는데 오전 장중에. 근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반등해준 모습인데, 자, 하루짜리 신호로 보면 안 된다 얘기 드렸고, 자, 추세선도 이 하나솔루션이 여기서 꺾여서 올라가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추세선이 그어지는 거지, 아직 명확한 추세선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추세선은 좀 45도 경사 정도는 돼야 상승 추세다 해서 추세선을 그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모아가신다면 좀 이렇게 눌릴 때 모아가는 게 맞고 금액대를 본다면 21선까지도 일단 염두를 해두고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45,000원 정도까지도 열어놓고 있고, 정말 또 그 밑에까지 열어놓는다면 이제 200일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사실 이 밑에까지 안 보고 싶고, 일단은 그 올라와주고 있는 21선의 기준으로 지금 공격적이면 지금, 일반적이면 21선의 공략, 정말 나는 폭락이 아니고 뭐 정말 바닥이 아니면 사지 않겠어라고 하면 200일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선이지만 그 금액대의 흐름이 또 정확하게 그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의견의 선이라고 보여지네요. SNS텍. 자, 어제 삼성전자는 갔는데 왜 SNS텍은 안 갔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1% 가면 3% 간다며. 말 그대로 이날이죠. 이날 굉장한 장대가 솟아졌고, 장대가 솟은 날은 다음날 좀 조정이나 눌림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SNS텍이 이렇게 눌림이나 매물을 소화하지 않고 그냥 또 갭상승 뚝뚝쭉 가잖아요. 그러면 이 고점, 금액을 기다려야 되는 고점인 분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돼요. 왜냐면 급등을 하고 나면 또 급락이 와요. 그래서 내 평단가 예를 들어 42,000원이야. 근데 42,000원까지 급등해서 올라오는 것 같다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오면 또 탈이 나요. 급격하게 또 떨어져요. 그러면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전에 매물대 다 있죠. 매물대란 매물대요. 다 있고 매물대가 많죠. SNS가 매물대 좀 많은 편인데, 여기서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올라와 주면 그만큼 또 천천히 대응도 하기 좋아요. 대응하고 싶으신 분은 급등하지 않고 천천히 올라와 주는 게 대응도 좋고, 뭐 추가로 매수하기도 좋고, 뭐 분할 매도하기도 좋고, 저항이나 저항이나 지지를 확인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천천히 끌어올려주면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너무 마음이 급하게 바라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컴투스 볼 건데, 이게 매도 의견을 안 드렸는데 안 봤어요. 왜냐면 제가 안 사서 그런 것 같아요. 추천을 드려서 좀 지인분한테 좀 쓴소리를 먹었습니다. 또 사신 분이 있었어서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예. 뭐 제가 저 리딩방도 아닌데 왜 리딩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추천드렸어요. 컴투스는 이때부터 지속적 매집을 해보시라고 얘기 드렸고, 이렇게 상승이 갔죠. 분명히 상승 갈 거다 갔고, 저는 안 샀으니까 좀 안 봤어요. 추천을 안 봤는데, 사실 요때만 보면 보일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이 추세선을 그어봐도 짧게 급등하다 보니까 짧은 추세선이 나왔고, 여기서 이탈이 됐죠. 이 5일선. 그 다음에 5일선이 누워있고, 볼린저밴드 상단에 저항을 맞았고, 5일선이 완만해지면서 누웠고, 5일선을 지켜주지 못해 깼다. 그럼 저는 이날 바로 던졌을 겁니다. 이날 바로 요때죠. 요때 그냥 이 금액대에서 확인해보고, 이미 많이 먹었다는 거를 더 힘을 두면서 그냥 이때 매도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끝났냐라고 하면 또
좀 저는 스윙 위주니까 제 목표치는 달성했으니까 그런데 일단 뭐 그 지지층을 보면 지지층 다 깨져 있네요. 지금 깨져 있는데 마지막 지지층 더 가져가고 싶으신 분은 15만 7,900원 요때를 지지 못해 준다면 그냥 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익이면 분할 매도도 가능하고 다 괜찮지 않을까요? 무너졌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좀 그 매도 의견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제가 좀 늦은 거지. 충분히 매도 기회는 있었다고 보고 가지고 계신 분이면 대응을 어느 정도 하셨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일단 종목은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자, 이제 요즘에 좀 정치 테마고 뭐고 뭐 두나무 관련 뭐 해서 급등주들이 많다 보니까 좀 옆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들려와요. 뭐 급등주 뭐 한빛 소프트 관련 뭐 두나무 관련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셔요. 뭐 제가 한번 뭐 추천드린 적은 있거든요. 저는 잘 안 하니까 그 안 보는데 정말 테마랑 그런 거 저도 테마 잘 안 해서 이거 좀 그런데 요걸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요거를 심지어 언제냐면 요때예요. 요때. 요때 급등주 패턴 요때 한번 관심 가져봐라. 근데 그분도 이게 좀 지지부진하니까 안 가고 관심이 없어서 안 쓰셨다가 이날 또 가니까 놓쳤다 안 샀다가 또 가고 완전 너무나 급등이 가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또 급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추천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급등주 패턴이다 그러면 이런 거 해인 제가 일부러 하나 가져왔어요.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저도 급등이나 급락에 대한 대처를 하기 힘들어요. 저도 좀 느린 투자자. 어떻게 보면 단타, 뭐 데일리 트레이닝 이런 거 잘 안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때론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고가놀이에요. 고가놀이. 자, 해인 같은 게 고가놀이. 자, 급등을 하고 나서 상한가를 안착시키고 나서 다음 날부터 절반도 아니고 뭐 30% 정도에서 지지라고 다 받쳐주고 있고 이렇게 그 하고 있다. 이럴 땐 또 뭘 봐야 되냐면 거래량을 봐야 되거든요. 일단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된다. 거래량 보면 많이 빠져나간 매도 금액이 있는가 좀 나은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그 거래량이 적어야 돼요. 이렇게 조정받을 땐 거래량이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돼요. 적으면 한 번 더 튀어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요. 그래서 이게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놀이에서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요렇게 살짝 조정 이렇게 누우면서 받으면 뭐 이렇게 깃발형 해가지고 또 급등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빠지지 않고 요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것도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공략해 볼 수 있어요. 뭐 11선 기준으로 아직 지지가 보이죠. 여기 11선 지지가 보이니까 11선이 깨지면 던지겠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뭐 재차 반등하고 상승을 하면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겠어 라든지 아니면 그 어느 정도 추세 목표선 나는 뭐 예를 들어 한 7,300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안 던지고 볼 거야. 여기가 밑에 선을 그으면 한 이 정도 7,300원이 깨지지 않으면 홀딩 해보고 볼 거야 라든지 이런 목표를 잡으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이 불기둥에 솟아 따라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바로 그냥 하방입니다. 하방이거나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좀 이쁜 평단가가 아니어서 막 20 몇 프로대 올라타서 뭐 상한가가 갔다. 근데 다음날 또 10 몇 프로 개파락 이래버리면 또 마이너스 되고 아무튼 이런 급등주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스킬이 없으시면 힘들어요.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괜찮은데 없으면 힘들다. 제가 또 그걸 예로 들으면 요즘 코인 시장이 핫하고 코인이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능가했어요 벌써. 그래서 도대체 코인을 왜 하나 해서 코인에 저 이제 정말 적은 돈을 넣고 한번 테스트 겸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조금 자랑질 아닌 자랑질을 드리면 모든 보조지표와 차트를 공부하다 보니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으니까 정말 초단타 뭐 코인은 빠르다면서 초단타로 대응을 했을 때 보조지표와 차트 모양과 뭐 추세를 보고 대응했을 때 수익률은 정말 90%가 넘는 능가율을 보여줬어요. 큰 수익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아주 뭐 1% 뛰기 2% 뛰기 이럴 건 거의 이제 100%에 가까운 수익을 냈다. 금액 아주 조금 돌리니까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반대로 급등주를 따라 타보기도 하고
급락주의 바닥도 잡아봤을 때는 정말 공포를 맛보는, 예를 들어 급등주를 한번 따라 타봤어요. 아주 적은 돈이니까 상관은 없었지만 따라 타봤더니 플러스 1, 2%, 3% 가다가 마이너스 30%가 되더군요. 마이너스 12%. 그럼 이미 손실권이 되니까 대응이 못하는 범위거든요. 그럼 좀 어느 정도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37%예요. 마이너스 37%.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급등주들은 그래요. 급등하는 걸 잘못 따라차도 그렇게 체할 수가 있고, 급락하는 거를 바닥을 잡겠다고 건방지게 덤볐다가 정말 찐바닥을 보게 되면 또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들은 내가 대응할 수 있으려면 정말 공부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충분한 경험이, 이건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좀 정말 안정적 가치 투자를 합시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 방송 좀 아침에 잠깐 준비해 봤는데 저도 이제 또 출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